123페이지 하실 차례입니다. 123페이지 오시고요. 자, 타이틀 보면 물권 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권이 변동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물권이 변동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뜻하는 거죠. 발생과 그리고 변경과 소멸. 어떤 권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권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권의 왕,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변동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 매매를 하고, 자, 을하고와의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서 매수인한테 등기를 넘겨주면, 이렇게가 되면은 갑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 이거는 을한테 넘어가고, 이런 게 물권의 변동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을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이게 이제 물권의 발생이고요. 발생.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변경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갑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은 소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발생과 변경과 소멸.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물권 변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물권 변동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한 장 넘겨보세요. 124페이지. 물권이 변동할 때는, 자,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건 등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 오른편에 있는 것들은 등기가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자, 일단 먼저 왼편에 나오는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 물권 변동은 186조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물권 변동입니다. 자, 지금 186조를 보게 되면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이라고 돼 있죠. 법률행위.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법률행위 하면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 자, 물권의 득실 변경이라고 돼 있습니다. 득은 발생을 말합니다. 발생. 물권을 취득, 발생시키거나, 아니면은 실은 이제 상실을 말하는 거예요. 상실, 소멸. 그 다음에 변경까지. 발생이든 변경이든 소멸이든 전부 다 등기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계약을 했더라도 등기를 안 하셨으면 물권 변동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187조를 보시면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판결은요, 형성 판결을 말할 겁니다. 무슨 판결이요? 형성 판결. 다른 판결은 법률 규정에 안 들어갑니다. 형성 판결만이 유일하게 법률 규정이에요. 형성 판결. 자, 이러한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에 대한 그 취득. 자, 여기서의 물권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죠. 아까 왼쪽에서 봤었던 건 법률 규정이요, 법률 행위야. 왼쪽은 법률 행위였죠.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자, 이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 없어도 취득이 가능하죠. 자, 근데 뒷문장도 확인하세요.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 자, 그럼 이제 왼쪽에 다시 법률행위 관련된 것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법률행위, 등기를 한 때 효력 발생한다. 자, 동그라미 2번 단락, 매매 교환 증여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 다 계약이죠. 법률 행위죠.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지 물권 변동이 된다. 자, 3번 내려갑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러한 제한물권들 설정한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결국 계약을 해서 설정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4번 내려갑니다. 이행 판결. 거기다가 추가하세요. 확인 판결. 자, 4번에 지금 무슨 판결 나와요? 이행 판결 나오지요. 이행 판결. 이렇게 이행을 해라 라는 취지의 판결이거든요. 이렇게 해
이렇게 판결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물권 변동되지 않습니다.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추가하세요. 확인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 판결도 그렇고 그리고 확인 판결도 그렇고 이 두 가지 판결 같은 경우는 판결만으로는 안 되고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권 변동을 위해서.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판결 중에서도 이 형성 판결 같은 경우는 등기 없이도 된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내려가시면요. 소유권 이전에 약정을 내용으로 해서 화해 조서가 작성됐다. 이것도 결국 합의한 거죠. 합의한 거.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7번 협의가 성립했다. 조정조서가 작성됐다. 다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다 등기해야 됩니다. 자, 8번하고 9번 잘 확인합니다. 지분을 포기해버리는 거. 뭐 공유 지분을 포기하든 합유 지분을 포기하든 제가 포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죠. 포기. 포기는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행위죠. 포기는요, 행위예요, 행위. 포기는 행위라고요, 행위. 우리가 살다가 뭔가 포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공부를 뭐 때려친다든지. 그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은 다 자기가 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행위. 행위자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규정이 아니에요. 행위예요, 행위. 따라서 이런 포기를 원인으로 하여서 물권 관련된 어떤 그 효력을 없애고 싶다. 그거 등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밑으로 2번 내려갑니다. 밑에 쪽에 보시면 점유 취득 시효가 나옵니다. 자, 점유 취득 시효는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자주 평온 공연하게 20년간의 점유를 하여서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자주 뿐만 아니라 평온하게 공연하게 20년 점유를 하면은 시효가 완성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20년간의 점유만을 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 취득 못 하잖아요. 마지막에 뭐도 해야 돼요? 이거 등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등기를 해야 뭐를 취득해요?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취득시효는? 당사자가 법률 행위를 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 따라 취득하는 거예요? 법률? 이거 규정이란 말이에요.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죠. 자주 평온하게 공연하게 20년간의 점유를 하시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법에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87조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187조 법률 규정 같은 경우는 등기 없이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187조 법률 규정 중에서 유일하게 등기를 해야 되는 그 예외가 바로 이 점유취득시효라는 겁니다. 유일한 예외입니다. 유일. 얘는 법률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이하다는 거죠. 넌 굉장히 특이한 놈이로세요. 네? 그래서 법률 규정인데도 지금 왼쪽에 따로 빼놨잖아요. 특이하니까요.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187조. 자, 동그라미 1번 단락부터 봐보죠. 피상속인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 없이도 상속이 되죠. 당연합니다. 2번 수용됐다. 예,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돼버립니다.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판결은 둘째 줄 형성 판결만을 의미한다.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되죠. 자, 그리고 형성 판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어서 나오고 있는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공유물에 대해서 판사님이 이렇게 분할을 하세요 라고 판결을 탁 내린다는 거죠. 그럼 그 즉시 변동의 효과가 생깁니다. 자, 4번 내려갑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죠. 대금을 다 완납을 하게 됩니다. 대금 싹 다 완납을 하게 되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판례에서 말하는 거 동그라미 1번 건물 신축입니다.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신축한 자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2번 내려갑니다. 혼동이요. 혼동은
뭔가 권리가 겹치는 거 말하던 거죠. 겹치는 순간 말소등기 안에도 소멸이 됩니다. 자, 3번 전세권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죠. 자, 그러면 기간이 다 끝나게 되면은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이 된다. 자, 4번 내려갑니다. 채권 자체가 소멸했죠. 그러면 저당권도 끝나는 겁니다. 이런 성질을 뭐라 그랬어요? 이런 성질을 가리켜서 부종성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성질 해봤자 몇 가지 되지도 않죠. 그죠? 제가 막 강조드렸던 거 부종성입니다. 그럼 여기서 채권이 주된 거예요? 저당권이 주된 거예요? 채권이 주된 거죠. 채권 있고 저당권 있어요? 저당권 있고 채권 있어요? 채권 있고 저당권 있는 거죠. 채권이 성립돼야, 채권이 성립이 되어야 저당권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된 채권 자체가 지금 끝나서 없어졌죠? 그럼 저당권도 없어진다 이 말이죠. 5번 내려갑니다.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법정지상권자라고 돼 있는 이 말 자체가 지금 이미 지상권자가 됐다는 겁니다. 요건 갖춰서 지상권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등기를 아직 안 했지만 딴 사람한테다가 야, 나 지상권자야 라고 주장해도 된다는 거죠. 6번 법정갱신. 자, 이렇게 법정자 들어가면 무조건 법률 규정입니다. 법정이라는 말 자체가 법률 규정이에요.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자, 7번 내려갑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됐는데 이후 취소 해제, 합의 해제, 조건 성취로 인해서 이 소유권이 되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갑이요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죠. 자,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을한테 등기를 넘겼단 말이죠. 자, 그러면 매매 계약과 등기가 격려됐으므로 을은 소유권 취득하겠죠. 물권이 변동된 거죠. 자, 근데 을이 이렇게 소유권 취득한 이후에 체결했던 매매가 해제나 취소로 인해서 무효로 됐다. 자, 이렇게 원인, 행위, 계약 자체가 무효로가 되면 등기 받았던 것도 무효로가 됩니다. 그럼 결국 현재 명의자가 을이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을이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유권이라는 물권은 변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돌아간다는 거죠? 무효가 되는 순간이에요. 매매가 뭐가 되는 순간? 무효가 되는 순간 소유권 돌아가요. 등기를 되돌려야 소유권이 돌아가요. 그냥 매매가 무효로 되면 그냥 돌아가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복귀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다가 소유권이 갑한테로 복귀가 돼버린다.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이 갑한테 돌아가는 것도 물권 변동인 거잖아요. 근데 등기를 해야 변동된다. 등기 없이도 변동이 된다. 등기 없이 변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동 복귀도 187조 법률 규정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를 한 문제 좀 풀어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자, 예제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민법 제 187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없이 취득 맞습니까? 예. 2번 맞나요? 2번? 맞아요. 3번은요? 맞아요. 맞아요. 매각되고 완납했을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에 어떤 표현 보이세요? 화해조서. 화해를 했죠? 화해를 했네. 조서를 쓰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합의하는 거죠. 합의하는 거. 그럼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되는 거죠? 아니, 등기해야 돼요. 4번 틀렸네요. 4번 정답. 자, 5번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건물 신축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물건 변동이었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등기 청구권 나오잖아요. 청구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등기법이에요. 이 등기 제도가 나와요. 이거는 2차 과목 중에서 공시법 하시죠, 여러분? 네,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시법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제 민법하고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일단 등기제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여기 나오는 등기 청구권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고요, 등기제도에서. 자, 좀 넘겨보세요. 자, 등기제도 두 번째 논점은 130페이지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두 번째 논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점은 좀 넘기셔가지고, 자, 133페이지에 이중 보존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133페이지 위쪽에 이중 보존 등기. 자,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서 등기에 네모 2번에 유효 요건이라고 돼 있죠. 이 부분도 지문 몇 가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134페이지야. 밑에 쪽에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돼 있죠. 요거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장 더 넘기시면은 137페이지에서 가등기라고 돼 있죠. 이런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등기 제도에서 나옵니다. 무조건 한 문제는 나와요. 이런 등기 제도를 통틀어 가지고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등기 제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공시법 선생님들 중에서 지적법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가도 계신단 말이에요. 등기는 잘 하지도 않아요. 힘들어요, 그럼 제가. 우리 선생님은 안 그러시죠? 자, 그럼 등기 청구 보겠습니다. 자, 등기 청구권은, 자, 등기 청구권은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해서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하는 사법상 권리를 말한다. 이건 사법상 권리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를 매수하는 걸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을이 매수인으로서 갑한테다가 대금을 지급했다면, 제가 대금을 지급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을은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는 상태죠. 을은 등기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등기 넘겨줘 청구권. 여기서 마땅히 매수인 을 같은 경우는 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고, 갑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해줘야 되죠. 갑한테는 의무가 있는 건데, 이러한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달라고 청구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 상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 상대로 하죠. 그래서 이거를 사법상 권리다, 사법상의 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을은 마땅히 갑으로부터 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러면 갑으로부터 이제 서류 받아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등기 신청을 합니다. 등기를 청구해요, 등기를 신청해요? 신청합니다. 어디 가서 등기 신청하죠? 등기소 가서,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를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 신청권이라는 거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기 신청권은 요거는 공법상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공법상. 자,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하고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같다라고 얘기한다고, 시험에서요. 그럼 그건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자, 그래서 지금 둘째 줄에 보시면은 등기 신청권 나와 있죠. 등기 신청권은 공무원한테 가서 등기해주세요 라고 이게 신청을 하는 거죠. 공법상 권리라는 점에서 등기 청구권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자, 내려갑니다. 쟁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 2번 단락 첫 번째 줄, 물권적 청구권. 원래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는 문장 따라갑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줄 끝에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죠. 원래 기본적으로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채권 같은 경우는 몇 년 방치하면 없어져요? 10년간 방치하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들을 분류를 해보게 되면은 지금 밑에 3번에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도 있고, 자, 그럼 밑에 4번에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3번과 4번 분류를 할 줄 아셔야 되는데, 분류 방법은요, 등기를 청구하는 자가 채권자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반대로 4번 등기를 청구하는 자가 물권자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을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미등기 매수인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하잖아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왜냐면 아직 을은 소유자가 됐으니까요, 아직 안 됐으니까요. 아직 안 됐잖아요.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만약에 뭐 매매 계약이 아니라 뭐 교환 계약을 했다. 교환 계약을 체결했고 나한테 부동산 달라고 등기 청구를 하였다. 그렇게 나와도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인 거죠. 아직은 등기를 못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갑이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요, 갑하고 계약을 했던 게 아니고, 자, 계약을 했던 게 아니라 자주 평온하게 공연하게 20년 점유를 했다. 자, 이렇게 시효를 완성하게 되면은 20년의 시효 완성을 통해서 이 매수인이 아니라 시효 완성자는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등기 청구권을 저 갑한테다가 행사를 해가지고 등기를 하면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시효 완성자가 행사하는 이 등기 청구권, 물권적이겠어요, 채권적이겠어요? 현재 을은 소유자다, 아직 소유자 아니다? 아직 아니죠. 등기해야 소유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채권자에 머물러 계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판단을 해볼게요. 자,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었어요. 그렇죠? 내가 소유자야, 이렇게 등기돼 있었고. 자,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을이 뭔가 관계 서류를 위조를 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가져왔다. 자, 이렇게 위조해가지고 등기 가져오면은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등기 해봤자 무효입니다. 그러면 위조해가지고 등기하면은 그 등기가 해봤자 무효라는 거는 을이 소유권 취득을 했다는 거다, 못했다는 거다? 못했다는 거죠.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죠? 갑이라는 거죠, 갑. 갑이 현재 소유자잖아요. 야, 내가 소유자인데 지금 네 명의가 네 명의로 돼 있네. 이 위조범 나쁜 놈. 자, 그럼 갑이 여기에 대해서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거든요. 말소 등기 청구권. 이거 등기 청구권이에요. 이거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갑은 지금 현재 소유자 지위에서 지금 등기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자동복귀랬다고. 아까 자동복귀 기억나세요? 자,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을한테 등기가 격려가 되고,
자, 그래서 등기를 격려한 을이 일단 소유권 취득을 했는데 갑과 을 사이에서 체결했던 매매가 무효가 되는 거죠. 원인 행위가 무효로 실효가 되면은 등기도 역시 그 효력이 무효로가 되면서 매수자 을이 취득했던 소유권이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등기해야 돌아가요? 자동 복귀해야? 자동 복귀합니다. 자동 복귀. 어느 시점에 자동 복귀한다? 무효가 되는 순간. 소유권이 복귀됩니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갑이 야, 내가 소유자가 됐는데 지금 명의가 네 명의로 돼 있네. 그러니까 갑이 이거 냅둬야 말소시키라 그래요. 말소시키라. 여기서 갑이 행사하는 말소 등기 청구권이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이것도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인 거죠. 이미 소유권을 회복한 갑이 소유자 지위에서 권리 행사 들어갔던 거죠. 물권적 청구권. 자, 동그라미 1번부터 확인해 보세요. 채권적 청구권 첫 번째 줄입니다.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 취득을 한다. 등기를 해야 돼. 여기서 법률에는 계약을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뭐 이어서 나오는 뭐 매매가 됐든 교환이 됐든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하여서 등기 청구를 들어간다면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2번 내려갑니다.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입니다. 20년을 채웠던 거죠.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 자, 내려갑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은 현재 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에 존재하는 무효 등기가 있네. 야, 내가 소유자인데 누가 무효 등기해놨어. 위조해가지고. 그럼 걔한테 그거 무효 등기 냅두라 그래요? 그거 말소시키라 그래요? 말소시키라 그래야죠. 근데 거기서 그 말소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이죠. 소유자기 때문입니다. 자, 2번 내려갑니다. 갑 소유 부동산을 을이 등기 서류를 갖다가 위조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갑이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예요? 누가 소유자죠? 을이죠, 그죠? 을이에요, 갑이에요? 갑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을이 어떻게 했다고요? 위조해서 등기했다고 했죠. 그럼 을이 소유자죠, 그죠? 아니잖아요. 뭐 을이 소유자예요? 위조 등기 유효라고 무효라고? 무효. 네. 아니 왼쪽에 다 이렇게 써놨는데 위조 무효.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지문에서 위조라는 말이 나왔어요. 무조건 그냥 무효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위조가 나왔죠? 무효. 물론 위조여도 무효가 아닌 경우도 있긴 해요. 판례 중에서. 아닌 경우 있긴 해요. 근데 그 판례가 출제될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판례 한 개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이 그냥 위조라는 단어 나왔죠? 그럼 일단 유효라고 무효라고? 일단 무효라고 하시는 거죠. 민법에서는 그렇다고 하죠. 민법에서는. 그러니까 이 위조 등기가 무효니까 현재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다? 갑이라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을이 이거 위조해가지고 또 병한테 또 넘기기까지 했네, 이 나쁜 놈. 그러면 넘겨도 무효입니다. 병한테 넘어가도 무효. 그럼 둘째 줄 갑이 뭐 을이든 혹은 병이든 그 자들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를 한다. 아니면 셋째 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한다. 이런 것들 다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겁니다. 갑이 물권자여서. 그리고 특히 셋째 줄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는 100% 소유자만 할 수 있습니다. 100%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진정, 명의, 회복, 원인으로 이런 말 나왔어요. 그럼 걔는 누구다? 소유자. 그 청구권자 소유자라는 거예요. 소유자 100%. 자, 3번 내려갑니다. 갑 소유 이 부동산을 무효의 명의 신탁에 의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명의 신탁 자체가 무효고 을 명의로 등기를 하여도 현재 소유자가 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탁자 갑이 소유자죠. 자, 그러면 갑이 신탁자 갑이 소유자로서 을 상대로 둘째 줄
말소 등기 청구.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는 싹 다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되는 거죠. 6번, 4번 내려갑니다. 갑소유 부동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을 명의로 등기가 되었고, 자, 그럼 이렇게 을 명의로 등기가 격려된 시점에서는 일단 을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을 했겠죠. 근데 이후에 체결했던 매매 계약이 취소, 해제, 합의 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실효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이 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 청구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한다면 이미 소유권을 회복시킨 사람이 소유권을 회복을 해서 등기 청구를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역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5번 내려갑니다.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이미 법정지상권 취득한 자다라고 나오죠. 요건 갖춰서 이 사람이 지상권자가 된 거예요. 그 지상권자가, 법정지상권자가, 야, 나 지상권자야.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해줘. 라고 등기 청구하죠. 물권적, 채권적. 물권적. 다음 페이지요. 자,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시고요. 128페이지. 자, 밑에 쪽에 네모 5번을 보겠습니다. 네모 5번에 보시면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하면 매매 계약은 했지만 아직 등기는 하지 못한 자를 말하는 거죠. 갑으로부터 을이 부동산을 매수한다고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매매 계약은 했지만 아직 등기는 받지 못했어요. 미등기 매수인이죠.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이라는 말 자체가 아직 매매 계약만 했을 뿐 등기는 받지 못해서 소유자가 아직 현재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미등기 매수인이 갖는 등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아직 소유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 등기 청구권에 소, 멸, 시효 진행해요, 진행하지 않아요? 진행합니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은 카운팅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 상태로 몇 년 지나면 없어진다? 10년 지나죠? 없어져 버립니다. 아까 우리 한 장 앞으로 가보세요. 아까 우리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127페이지 위쪽에 2번에 쟁점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그 구별의 실익이 있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줄에 나오듯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면 얘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물권적 청구권. 자, 그런데 단락 둘째 줄 끝에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돼 있죠. 그게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이 말이에요. 카운팅이 됩니다 이 말이죠. 이 상태로 10년 경과되면은 당신이 갖고 있었던 등기 청구권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소멸해버린다는 것이. 근데 이게 또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소멸시효가 진행해야죠. 이거는 원칙이죠, 원칙. 진행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예외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 넘겨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을 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 행사하고 있잖아요. 권리 행사 중이죠. 판사님은 이거를 점유받는 거를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보셨어요.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 중이잖아. 이런 경우는 소, 멸,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거야.
카운팅이 안 되는 거야 그 말이죠. 소멸시효가 중단돼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매수인이 부동산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10년이 경과해도 이 등기 청구권 소멸한다는 거예요? 소멸 안 한다는 거예요? 소멸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이 판사님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죠. 판사님. 그죠? 제가 원래 판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원래 성격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지난주부터 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예. 자, 여기서 의리. 자. 근데 이 자기 스스로 점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거를 병한테다가 팔고. 자, 병한테다가 팔기로 계약을 하고. 자, 계약을 하고 제3자한테다가 점유를 승계시킨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하고 부동산을 병한테 넘겨주는 것도 결국 자기 권리 행사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인도받아 점유를 하시든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제3자한테다가 점유를 승계시키든 이 두 가지가 다 판사님 가라사대 적극적 권리 행사로 보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자, 진행하지 않는다. 이거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중단된다. 자, 보죠. 책 보죠. 자, 우리 책에서는요. 자, 128페이지에서 자, 여기가 아니군요. 자, 오른쪽에 자, 3번. 자, 129페이지 위쪽에 3번.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자, 첫 번째 줄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행사를 들어가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2번 내려갑니다.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계속해서 점유를 해왔어요. 이러면 예외적입니다. 적극적 권리 행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3번 내려갑니다. 제3자한테다가 처분을 해주고 점유를 승계시켜준 거죠. 그 경우도 역시 적극적 권리 행사라서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왼쪽에 네모 4번 보세요. 왼쪽에 네모 4번 보시면은 등기 청구권의 양도라고 돼 있죠. 자, 요 부분 최근에 많이 물어보고 있는 청구권의 양도. 크게 둘로 쪼개서 살펴볼 수 있겠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거예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거예요.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매수인 을이 등기 청구권을 가졌죠. 근데 을이 미등기 매수인 을이 이 등기 청구권을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다가 지금 뭐 한다는 거죠? 양도한다. 청구권 넘겨줄게. 그럼 그걸 자기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다가 넘겨주면 병이 이거를 갑한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등기 의무자 갑의 동의가 필요해요. 왜냐면 갑의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을 누구하고 했어요? 을하고 계약했잖아요. 그래서 을한테 등기를 줄 거라고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병이 등기 달라 그러면 갑은 황당하잖아요. 그죠? 난 누구랑 계약했는데? 나 을하고 계약했는데. 뜬금없이 병이 나타나가지고 야, 등기 넘겨라. 이렇게 하면 갑이 등기 안 넘겨도 된다는 겁니다. 동의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 양도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이건 대항력이 없는 상황.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병이 갑을 상대로 해서 나한테 등기 넘겨라 라고 직접 등기 청구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시효를 완성해서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입니다.
20년을 채워가지고 을이 시효완성자로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했습니다. 이거를 을이 이 등기 청구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갑의 입장에서는 뭐 을이 나한테 등기 청구를 하나 병이 나한테 등기를 청구하나 황당한 건 마찬가지죠. 갑이 뭐 을하고 계약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인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었고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인식을 갑이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을이 마음대로 채권 양도시켜버리면은 갑한테 불측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 라는 점에서 동의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근데 여기 시효완성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갑은 20년 후에 기습당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을로부터 당하든 병으로부터 당하든 차이가 있어요. 그냥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긴 동의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먼저 1번에 보시면은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입니다. 첫 번째 줄. 통상의 채권 양도에 따라 양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양도가 된다는 거다.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다.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그대로 나오죠.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을 그 권리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등기 의무자의 의미죠. 등기 의무자 그의 동의를 요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2번 내려갑니다.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입니다. 자, 첫 번째 줄입니다.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넘겨도 된다. 자, 2번 내려갑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을 다른 사람한테다가 양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둘째 줄, 그 밑에 줄 통지만으로도 그냥 통지만 해주면 그냥 대항력 생겨버린다는 거죠. 야, 나 등기 청구권 넘겼어 라고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냥 일방적 통지만 해주면 돼요. 통지만 해주면 그냥 대항력 생겨버린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함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첫째 줄 교환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 나오네요.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죠?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채권적 청구권이죠. 틀린. 자, 2번입니다. 점유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그럼 여기서의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은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고요. 다만 이게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거랑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거랑 둘에 대한 차이는 채권 양도에 있어서 동의를 받아야 되냐가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둘째 줄 통지만으로는 대항력 생겨요, 안 생겨요? 통지만으로도 생겨요. 통지만 해주면 됩니다. 동의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3번 매수인이 인도를 받아서 사용 수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시효 소멸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시효가 진행됩니다,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러면 시효가 진행됩니다, 진행되지 않습니다. 진행되지 않아요. 중단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 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돼 있죠. 이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3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점유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입니다.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래서 소멸 시효가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역시 방치 중이에요. 점유 계속하고 있어요. 점유 계속하고 있죠. 이건 역시 적극적 권리 행사로 봐야 되죠.
그렇다면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4번도 틀림. 5번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청구권 양도입니다. 통지만 하면 되죠.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내려갑니다. 밑으로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자, 일단 중간 생략 등기 나오면 이거 유효라고 해야 돼요? 무효라고 해야 돼요? 유효라고 하셔야 됩니다.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그죠? 단속 규정 유효라 이 말이에요. 중간 생략.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중간 생략 등기라는 말이 나오면요. 중간 생략 등기. 이거 나오면 유효라고 해요. 유효라고. 근데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인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이라는 점이죠. 밖. 허가구역이 아니야. 그냥 중간 생략 등기 한 거야. 그러면은 그 사법상 효력은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다. 굳이 제가 허가구역 밖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죠.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면 이때 같은 경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거든요. 허가구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허가 배제 잠탈에 해당돼서 효력을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자, 그 뒷문장 봅니다.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냥 유효야 이 말이고요. 자, 그리고 2번 내려갑니다. 이미 격려된 중간 생략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줄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으로 인해서 그 효력은 유효로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가서 4번 보세요. 토지거래, 오른쪽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중간 생략 등기했네. 이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죠? 용서가 안 돼요. 이러면 이제 무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무효.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판례 문장 보죠. 동그라미 2번 판례 문장.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에서 최종 매수인이 자기하고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해서 허가 받아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셨네요. 허가도 받으셨네. 허가 받았으니까 그 효력은 유효다 무효다? 그래도 무효라는 거죠. 아니 왜 무효인 건데요? 지금 너네들 중간 생략 등기한 거죠. 중간자 끼고 중간 생략 등기 했던 거 다 밝혀졌다는 거죠. 그럼 너네들은 이제 무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허가구역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왼쪽에 중간 생략 등기 인정 여부 3번에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사법적 관계가 나오거든요. 조금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좀 설명드리고 등기법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